이제 호박을 심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4월 중순인데요. 이제 4월 말이 되고 5월 초 중순 정도면은 서리가 피해가 거의 없으므로 그때 정도면은 이 고온성 작물인 호박을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서리만 맞지 않으면은 이 호박을 아주 잘 키우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호박을 심어 볼 건데요. 따뜻한 곳에서는 4월 중순 말에 이 호박을 심으셔도 되고요. 보통 제 중부지방에서는 노지에서는 4월 아닌 5월 초 중순 정도에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리가 있기 때문이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런 씨앗을 미리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모종을 구입하셔서 심으시면 되는데요. 씨앗은 미리 모종판에다가 지금부터 육묘를 하시고 내가 키우고 싶은 그런 호박을 골라서 해보세요. 애호박, 맷돌호박, 그리고 뭐 요즘에는 땅콩호박, 그리고 단호박 참 많죠. 직접 살려면은 돈이 비싸요. 모종 하나가 뭐 어떤 것은 몇천 원씩 합니다. 따라서 이런 씨앗 저렴하니까 씨앗으로 한번 육묘를 해서 밭에다가 심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른 지금 4월 중순에 이 호박을 심어 볼까 합니다. 자, 호박 여기 있는 것을 실험을 해 보았어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호박 빨리 심어서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밑거름 넣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4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물들을 일부는 심으셨고 이제 4월 중순이 지나서 이제 서리가 조금 잦아들 때 고추나 뭐 가지 토마토 이런 거 심으실 준비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고추를 심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때 심어 주셔야지 냉해 피해 없이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심어 주시면은 오히려 다른 것보다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때 심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보통 이제 호박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많이 심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으면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그다음에 남들보다 빨리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비성 작물이고 밑거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호박이 넝쿨성이잖아요. 호박을 이제 추비를 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박을 심고 그다음에 순치기 하기 전에 전후에 이제 주변에다가 다시 추비를 한 차례 주고 그 다음에 넝쿨이 뻗어 나가면은 지가 알아서 호박이 달리게 됩니다. 처음에 밑거름 작업이랑 이제 순치기 정도만 해주시면은 이 호박 관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따로 병해충 방제는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진딧물 정도는 꼭 방제를 해주세요. 진딧물 때문에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호박이 울퉁불퉁하게 못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호박을 심으실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호박 모종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씨앗을 직파하는 방법, 일찍 직파하는 방법과 그리고 모종을 일찍 심는 방법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그 주변에다가 밑거름 넣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두둑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밭을 장만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작물을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초반에 풀 관리만 잘 해주시면 얘네들이 알아서 넝쿨이 뻗어 나가서 나중에 풀 걱정이 없거든요. 자, 이제 모종 시장에 가면은 이제 모종을 팝니다. 뭐 하나에 몇백 원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거는 몇천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접 육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애호박 같은 경우 비싸지 않으니까 텃밭에다가 한 두세 개 정도만 심어주시면은 정말 호박 많이 달려요.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애호박 그리고 이렇게 맷돌호박 여러 가지 호박들이 있는데 그런 호박들은 이제 열매를 꾸준하게 달아주기 때문에 밑거름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병이 빨리 옵니다. 그만큼 잘 먹여주면은 병 없이 거의 후반기까지 걱정 없이 아주 잘 자라는 게 이 호박인데요. 호박 오늘 밑거름 작업과 그리고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정말 빨리 자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씨앗도 마찬가지로 바로 직파를 지금이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좀 추워도 서리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밤에는 막 엄청나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풀려서요. 자, 오늘 요것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거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최남단 제주도라도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그래서 호박이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빠르게 크는 작물 중 하나인데요. 바로 고추, 호박, 가지 토마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작물들도 있겠지만 호박은 보통 5월 달에 심습니다. 하지만 4월 중하순에도 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남들보다 한 2주 정도 빠르게 호박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홈을 팠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추비를
그 밑거름을 넣어 줄 거거든요. 예, 이렇게만 한 번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순이 좀 뻗고 순치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예, 추비만 좀 해주시면은 예, 이 호박 더 이상 뭐 해줄 거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호박 요거 요만하고요. 요거 요만합니다. 같은 날 심었는데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이렇게 비닐에다 한 것도 꽤 컸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컸죠. 그리고 여기 심은 거, 여기 심은 거 거의 얘네들은 크질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예, 병도 이렇게 약간은 왔습니다. 예, 그만큼 노지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아침에 춥기 때문에 예, 호박이 심어도 뿌리를 잘 뻗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트병에다 심어준 애는 예,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예, 많이 자랐죠? 아, 진짜 많이 자랐다.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 같이 꽤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병도 없어요. 예, 병도 없이 아주 잘 자라주었는데요. 요 페트병만 있으시면 됩니다. 예, 페트병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러면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 같이 예, 이렇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라는 속도도 한 2배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게 비를 맞지 않고 서리를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병도 오지 않습니다. 뭐 녹균병이나 다른 병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보통 뭐 이런 호박들은 잦은 비가 내리면은 예, 병이 걸려요. 초반부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호박을 빨리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이 예, 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 방법입니다. 비닐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아니면은 이렇게 활대 하실 게 있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살짝 씌우셔갖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한쪽에 조금 공기 구멍만 조금 내주시면은 예, 이렇게 호박이 예, 한 2배 정도 예, 빨리 자라게 됩니다. 예, 호박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간단하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예, 바로 요 예, 페트병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날이 좀 더 따뜻해지고 야간 온도가 오르면은 요 페트병을 빼줄 거예요. 예, 아직은 쌀쌀하니까 그대로 두고요. 예, 비도 자주 오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지금 예, 그 호박이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애호박인데요. 애호박 한번 심으시면 주렁주렁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페트병을 어떻게 씌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밑거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는 그대로 페트병을 다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추우니까 이 안에서 따뜻하게 예, 자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흙을 좀 메워주시면은 예, 비바람에 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돌멩이나 이런 걸로 받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여기다가 이제 이 호박 모종을 예, 심을 건데요. 호박 모종을 심기 전에 이 페트병을 준비를 해주세요. 페트병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정도에 자르시고 하시면은 이 한쪽 양쪽으로 2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페트병이 조금 큰 게 있으면은 예, 페트병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 호박을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따로 별도로 예, 하우스 터널을 하지 않고도 이 호박을 아주 쉽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페트병은 약간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씌우신 다음에 한 2주 뒤에 예, 날씨가 풀리면은 이것을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페트병을 절반 정도 잘라주세요. 예, 여기다가 구멍을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하셔도 요즘에 날이 막 덥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예, 호박들이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굳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면 이만큼 조그맣게 예, 구멍을 내주세요. 예, 그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서리가 맞지 않게 한 요 정도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조금 내주시는 게 좋겠죠. 요 페트병은 나중에 이것을 씌우신 다음에 빼신 다음에 이 페트병을 예, 요걸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흙을 파가지고 이 호박 옆에다가 이 페트병을 하나씩 심어주는데요. 이렇게 심어주고 요 안에다가 각종 영양제나 아니면은 집에서 나오는 그 과일 껍데기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집에서 나오는 과일 찌꺼기, 채소 찌꺼기 이런 거 쓰레기도 좀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호박 같은 작물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양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런 복합비료를 살짝 넣어주시면은 비가 오면 알아서 천천히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을 주면은 물이 일로 쫙 스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cm 이상 한 요 정도 묻어서 주시면은 나중에 이 옆으로 그 과일 껍데기 이런 게 잘 분해가 돼서 이 호박이 쭉쭉쭉 빨아 먹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해보니까 과일 찌꺼기,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쌀뜨물 이런 것 아니면은 그 커피 찌꺼기 이런 거 주변에다 뿌려주시던가 아니면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과일 찌꺼기 그다음에 채소 찌꺼기만 넣어주시면은 이 호박이 훨씬 잘 자라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추비는 여기다가 주시면은 나중에 추비 주기가 힘들잖아요. 요 페트병 하나만 꼽아주시면은 여기다가 추비를 넣어주시면은 아주 쉽게 호박 추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응용을 해보세요. 호박을 심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호박 모종입니다. 제가 모종을 모종 파는 데서 500원 정도에 주고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모종을 잘 흙을 덮고 이렇게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페트병을 이렇게 잘 감싸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주에다가 흙을 이렇게 메꿔 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호박이 이제 비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따뜻하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설이 오는 거 그것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자라는 거랑 비슷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페트병 말고도 플라스틱으로 된 네모난 커다란 상자 있잖아요. 그런 상자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좀 넓은 그리고 깊은 그런 플라스틱 그런 상자 같은 걸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씨앗을 직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페트병만 있으면은 씨앗을 직파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요 안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씨앗이 아주 발화가 잘 됩니다. 이런 씨앗 한두 개 정도 요 안에 넣어 주시고 애호박 씨앗입니다.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렴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살짝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덮고 물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페트병을 박아 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요 안에서 수분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서리와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호박이 요 안에서 지가 알아서 잘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두 개를 심으셨다면은 그 중에 나중에 나눠서 따로 옆에다가 심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나중에 요 페트병만 빼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씨앗을 직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밑거름입니다. 호박은 밑거름을 잘 주셔야 돼요. 그만큼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초반에 잘 주셔야지 병 없이 잘 자랍니다. 자, 호박이 많이 달리니까 그만큼 많이 주셔야 되겠죠. 호박 주위를 이제 동그랗게 홈을 파주세요. 10cm 정도 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퇴비를 쭉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복합비료를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유기질 비료가 있으면은 유기질 비료를 살짝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가 이제 발효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작물에게 바로 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해주시고 흙만 묻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뿌리를 뻗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한 요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뿌리가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빨아먹고 굉장히 쑥쑥쑥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호박 구덩이만 만들어 주시면 최고의 그리고 끊임없이 이 크고 좋은 애호박, 각종 호박 사서 드시지 않고 직접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호박 비싼데 호박 한번 키워보세요. 호박 참 재밌습니다. 넉넉히 줘요. 그 다음에 복합비료. 복합비료는 나중에 추후에 또 주세요. 페트병을 여기다 묻어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흙을 묻어주세요.